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대중음악 히치하이킹 하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. 토토북이라는 출판사의 청소년 출판 전문 브랜드인 탐이라는 곳에서 발간을 한 책이고요. 도서관에 신간 코너에 있어서 빌렸는데 생각보다 책은 좀 오래전에 나왔더라고요. 부제는 이렇습니다. 취향을 찾는 음악 여행자를 위한 로드맵. 제법 그럴싸하고요. 그 폭스바겐의 미니버스가 주 테마로 해서 총 5가지의 장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블루스, 록, 포크, 흑인 음악, 그리고 댄스 음악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개인의 경험들과 더불어 각 분야별 히스토리들, 사실 뭐 블루스나 록, 포크나 흑인, 댄스 음악,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뭐 우리들의 것은 아니죠. 엄밀히 말하면 뭐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이제 국악, 판소리, 창, 마당놀이 이런 게 이제 우리 거가 될 텐데 결국은 해외에서 비롯된 이런 장르들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와 더불어 초보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이야기들, 그리고 각 장르별 우리나라의 현재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스마트폰 시대임을 실감할 수밖에 없죠. 주요 노래들 우측에는 친절하게도 QR코드가 있어서 해당 음악을 들어볼 수도 있고요. 조금 띄엄띄엄 들어있긴 하지만 또 굉장히 드라마틱한 느낌의 일러스트 사파가 각 장르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돕고 있습니다. 사실 뭐 이 5가지 장르 중에 뭐 댄스 음악이나 흑인 음악은 솔직히 저도 그다지 좋아하는 취향은 아니고요. 되게도 취향이란 건 있거든요. 블루스, 록, 포크 뭐 이 중에선 또 뭐 록은 뭐 저도 역시 록키드로 성장을 했었고, 포크는 이제 우연한 기회에 우리나라 포크 1세대들이 섰던 명동 YWCA 홀에서 2년 넘도록 근 3년 정도 2000년대 2004, 5, 6년 그때쯤 공연을 좀 했었지요.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그 공연을 진행을 했었지요. 그리고 또 블루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뭐 블루스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이 책 블루스 챕터의 마지막 부분에 한국의 블루스라고 하면서 언급되는 지면에도 소개가 되었듯이 저도 지인의 손을 붙잡고 이태원의 저스트 블루스를 방문했었고, 또 다시 압구정동에서 둥지를 튼 저스트 블루스를 거의 매주 갔었고, 저스트 블루스의 마지막 공연도 함께 했었고, 저스트 블루스를 통해 매일매일 무대에 오르는 최수영 큰형님의 그래도 조금은 정상적이고 기획이 가미된 2집 발매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힘을 썼지만 그 당시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의 부재로 인해서 큰 도움은 되지 못했고, 또 결국 최수영 큰형님께서는 또 그렇게 또 일찍 명을 하셨죠. 그래도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 듣기를 쉬지 않았던 경험들에 비추어 보니 블루스, 록, 포크라는 3가지 챕터에 등장하는 한국의 뮤지션들과 크고 작은 인연들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 책이 참 괜찮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. 근데 분명한 건 날씨가 건조하니까 자꾸 기침이 나네요. 근데 분명한 건 이런 장르들이
한 40여 페이지에 담을 수 있는 사실 장르는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개되는 어떤 깊이나 다룰 수 있는 스펙트럼이 그렇게 깊거나 넓지는 못하지만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QR코드의 친절함과 더불어 취향을 찾는 음악 여행자를 위한 로드맵 정도의 좀 개략적인 맛을 보는, 우리가 왜 시음한다 그러죠? 시식을 하거나 향수는 시향을 하는데,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책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. 그런 게 있어요. 아니,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저 잘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친구나 선배, 그러니까 이 선배가 뭐 학교 선배가 아니라 어떤 대중문화 예술을 통틀어 그것들을 먼저 누렸던 선배들이 만들어 왔던 취향의 흐름이란 게 있었죠. 뭐 펑크나 LA 메탈로 시작을 해서 스래시하고 하드락으로 넘어갔다가 뭐 이제 뭐 포크나 재즈로 넘어오는 뭐 그런 어떤 연대기들이 좀 있었는데, 사실 지금은 이제 그런 흐름이 아예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. 그죠? 이제 부재하는 거죠.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취미가 어떤 아우라를 갖거나 정말 그런 취향들이 모여서 굉장히 커다란 힘을 보여주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고 보는 게 좀 씁쓸한 관점이고요. 지금은 뭐 넘쳐나는 정보, 넘쳐나는 컨텐츠들로 인해서 정말 개개인의 취향, 그것들이 이런 연대를 이루는 과거의 형태가 아니라 정말 개개인의 취향 그 자체만으로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저는 또 느끼기도 합니다. 이게 뭐 좋게 보면 당연히 좋은 점들도 있을 거고, 당연히 또 나쁘게 보면 나쁜 점도 있을 텐데, 사실 과거에는 초등학생들이 듣는 문화, 예술, 음악, 그리고 대학생들이 즐겨 듣는 컨텐츠들이 사실 달랐어요. 그리고 세대별로 좀 문화의 다양성들이 존재했었다면, 지금은 사실 초딩들과 대학생뿐만 아니라 전 세대들이 듣는 음악들이 대부분 비슷하거나 거의 같죠. 유독 다른 나라에서는 생명력이 기껏해야 10여 년 밖에 되지 않았던 아이돌이라는 컨텐츠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미 뭐 30년 가까이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, 또 이제는 뭐 재벌 기획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몇몇 유수의 손꼽히는 기획사들이 만들어내는 붕어빵과도 같은 컨텐츠들이 사실 음악 시장을 잠식했다.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요. BTS처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는 좋은 사례도 있지만, 넘쳐나는 획일화된 컨텐츠 때문에 분명히 숨을 쉬어야 하는 소수의 문화들, 사실 소수란 말도 좀 비겁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다양성들이 배제된다는 점은 분명히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들의 무대는 점점 사라질 것이고 사라지고 있고, 그들을 소개하는 매체의 지명과 방송의 시간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지요. 분명히 우리는 그 다양성들을 누리고 살 권리가 있고, 또 그것들을 즐기면서 좋고 나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에 대한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, 지금은 그런 판단들마저 이미 선점당해서 조작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. 얼마 전에 어떤 트로트 가수가 그 음원 차트 순위 조작한 것을 인정하기도 했지만, 수백 대의 노트북들을 방에다 때려놓고 몇 분 단위로 IP가 바뀌어가면서 음원 사이트들의 특정 곡을 계속 플레이하는 이런 극악무도한 현실 속에서 이제는 사라졌다고 봐도
낯설지 않을 20, 30여 년 전의 그런 소중한 장르들이 물론 지금도 음지에서 그리고 좁은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명맥은 이어가고 있지만 그때에 비해서는 확실히 분명히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었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. 취향을 스스로 좀 발굴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취향이 남들과는 다르다라는 약간의 좀 희소가치성 혹은 약간의 반골기질도 우리들에겐 필요할 것입니다.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노래, 영화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꼭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또 좋은 것도 아니고요. 100명의 사람들이 한 곡을 들을 바에는 10명의 사람들이 10곡씩 듣는, 한 곡씩 들어서 10곡이 되는 좀 그런 문화의 다양성이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소망입니다. 자신의 취향을 찾아가는 여정, 그리고 제법 내 취향과 맞다고 느꼈을 때 그 컨텐츠의 뿌리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는 또 그 여정,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친구들에게 소개도 시켜주고 뭐 설령 소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자기 안에서 마음껏 정말 부족함 없이 뽕 빠지도록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짜릿함들,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사람들이 자신들의 취향을 갖고 왈가왈부하면서 싸우고 또 그런 취향들의 작은 일렁임들이 커다란 파도가 되길 바라봅니다.